낳기 전엔 몰랐어요. 남의 아기들 보면은 항상 새근새근 잘 자고 항상 방긋거리는 미소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는데 현실은 진짜 레알 현실 육아입니다. 일로와 선아. 꽁아 안녕하세요, 꽁수맘입니다. 좀 타이틀이 자극적이었죠? 딩크족 분들은 똑똑하고 자녀가 있는 분들 혹은 앞으로 낳을 예정인 분들은 똑똑하지 못하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실리를 따지신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낳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딩크족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영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아기 땐 큰돈이 들지 않으니까 외벌이로도 많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아기를 낳고 싶지만 돈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후회하지 마시고 낳으시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 막연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기를 낳는 걸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건 제가 낳기 전에 상상하던 것 이상이었어요. 저는 아기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냥 당연히 낳긴 낳겠지 라는 생각으로 딩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철저하게 딩크가 아닌 것도 아닌 중간 어딘가의 한 사람이었어요. 아기를 키운다는 건 그냥 남이 아기를 키우는 걸 보면서 느끼는 힘들겠다 라는 표현으로 다 헤아려질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희생과 책임이 따르는 거더라고요. 그 희생과 책임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어쩌면 제가 사는 한 계속될 수도 있어요. 또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여자분들은 대부분 우울증을 겪을 거예요. 전 그냥 입덧은 죽을 맛일 거고 낳는 건 죽다 살아나는 걸 거고 키우는 건 진짜 대환장 파티일 거다 라고만 들었지, 네가 아마도 우울해서 미칠걸? 이라고 들은 적은 없거든요. 온전한 내 시간이 사라집니다. 내가 기분이 좋던 싫던 감정을 돌볼 시간이 없이 아이에게 맞춰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엄마들의 마음은 아플 때도 치유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경력 단절도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세상에서의 나의 입지가 좁아진 느낌도 들어요.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상사 못 볼 걸 안 보고 야근 없이 내 애만 보니 편하고 좋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 종일 반복적인 육아를 하다 보면 현타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은 한정적이고 아이가 어린이집 간 그 시간에만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도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통 4시에 아이가 오거든요. 6시, 7시까지 봐주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시간에 가면 저희 애만 울고 있습니다. 다들 도우미에 친정에 4시면 다 픽업해 가시더라고요. 전 다른 분들에 비해 모성애가 넘치는 엄마는 아니지만 꼴의 엄마라고 내 아기만 그러고 있는 건 또 못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구독자가 늘지도 않는 유튜브를 계속하는 이유도, 그리고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도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돌파구를 찾고 싶었어요. 전 워커홀릭도 아니었는데 육아만 하다 보니까 현타가 오고 쓸쓸해지더라고요. 요샌 지인이나 친구들 중에도 비혼주의도 많고 딩크도 많다 보니까 다양한 삶의 방식들 속에서 내 삶이 맞는 길인가 혼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그런 고민들 속에서 클릭하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 와중에 세상은 애만 잘 키우면 되지, 엄마는 애만 잘 키우면 돼 라는 사회적 인식이 절 사실 더 숨막히게 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던 이전 삶에서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흘러가 버리는 게 마치 이 세상에서 저를 잃어버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순 없죠. 입은 늘었는데 일손은 줄은 외벌이가 되었으니까요. 둘이 벌 땐 여행도 더 부담 없이 다녔고 돈을 부담 없이 써도 저축을 지금보다 훨씬 하기 쉬웠어요. 많은 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처럼 애가 더 크면 사교육비에 이것저것 배울 것도 많고 용돈도 줘야 하고 외벌이로 버티는 게 사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딩크족 분들이 딩크를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자유겠죠? 그건 정말 인정합니다. 자유는 반납입니다. 엄마 품에서 벗어나 이제 결혼을 하며 여기저기 마음대로 싸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아기에게 반납했습니다. 영화관도, 카페도, 음식점도 가기 쉬운 곳이 없습니다. 자유는 꽤 그리워서 종종 딩크족 분들이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우면서 신경 쓸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이가 열이라도 나면 큰일이고 말이 느려도 문제고 키가 작아도 문제입니다. 저희 애는 말이 느린데 이거로 인해서 저희도 걱정이 많지만 주변에서의 걱정도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만성 피로입니다. 그런데 이건 크면 클수록 더 문제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깊이가 깊어질 것 같아서 지금부터 몸보신 좀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부부싸움이 극에 달합니다. 애로 인해서 더 돈독해지는 부부들도 있는 것 같지만 싸우는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
그놈의 의견 차이, 방식 차이로 말입니다. 결혼식만 해도 어디서 할지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이건 뭐 애를 같이 키우는데 같은 배에 탔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 사람 마음 같을 순 없거든요. 분유 타는 방식부터 기저귀 가는 법까지 전부 다 싸울 거리 천지입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싸운 것 같아요. 육아로 지치고 싸움으로 지치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아이로 인해서 생겼는데 이런 힘듦을 잊게 하는 것도 아이더라고요. 아이의 웃음이 피로회복제예요. 아빠 미소, 엄마 미소라고 하잖아요. 애가 재롱 피우는 걸 보면 무의식 중에 제가 엄마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마트에서 무언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에 기스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화가 나겠죠. 이런 물건을 집은 게 운이 더러웠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내 애가 어딘가 부족하거나 느리거나 모자랄 때는 운이 나빴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애가 이렇게 됐나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만 생기더라고요. 애가 놀다 다치더라도 애 탓을 하게 되지 않고 잘 안 지켜본 제 탓을 하게 되는 게 육아더라고요. 아기 엄마들은 대부분 내 아기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카톡 프사에 올리고 배경에 올리고 난리죠. 그런데 이런 예쁜 모습들 뒤에는 사실 100배의 힘든 육아가 숨겨져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을 노동으로 불태우고 30분 정도의 웃는 모습, 찰나의 순간들을 기록해 둔 거거든요. 낳기 전엔 몰랐어요. 남의 아기들 보면은 항상 새근새근 잘 자고 항상 방긋거리는 미소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는데 현실은 진짜 레알 현실 육아입니다. 오늘은 좀 육아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긴 했어요. 안 그래도 한국 출산율이 1명도 안 돼서 미래가 인구 감소로 힘들다고 난리인데 제 영상이 거기에 더 이바지하는 게 아닌가 살짝 걱정이 되네요. 저는 딩크에 대한 선택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어르신들은 딩크를 욕하기도 하고 이해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생명을 낳아 기르는 것에는 그만큼 쉽지 않은 책임과 희생이 동반되는 건 맞기 때문에 하다못해 반려동물을 키울 때에도 신중해야 하는데 자식은 오죽하겠어요. 신중하게 판단은 스스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빠.